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린카입니다. 여러분, 제 옆에 요즘 가장 핫한 차량 중에 하나인 스테리아,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가 나와 있습니다. 이 차량은 2.2 디젤 투어러 스마트 가장 밑에 트림입니다. 깡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차량인데요. 사실 이 차량은 깡통으로도 충분히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같이 보시죠. 스타리아 차량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, 이런 디자인 언제 보신 적 있으세요? 없으시죠?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요즘 아이오닉5도 되게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리아의 디자인 너무 환영하고 되게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기존 스타렉스는 사실 디자인에 눈이 가는 그런 차량은 아니었잖아요. 근데 이 차량 딱 지나가기만 해도 이쁜데 눈이 딱 가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이 디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차를 딱 봤을 때 약간 스타워즈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군인들이 쓰고 나오는 그 마스크인가요? 약간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약간 전기차의 느낌을 주는 그런 앞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하지만 함정은 전기차가 아닙니다. 이 차는 심지어 디젤이에요. 디젤 차량이지만 뭔가 디젤이라고 하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, 그래도 이 차량의 디자인 전체적으로는 약간 둥글둥글하기도 하면서 되게 귀여운 디자인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스타리아 앞에 디자인에서 특히 눈이 많이 가는 부분이 이 창의 크기입니다. 진짜 크죠. 안에서 보면 개방감이 훨씬 큰데요, 밖에서만 봐도 엄청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운전할 때도 얼마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외부에서만 바라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차 크기 좀 보세요. 진짜 크죠. 높이도 1.99m. 사실 이 차량의 화두는 이 창문 사이즈예요. 진짜 큽니다. 운전석만 봐도요, 이 창의 크기가 어마무시하고, 또 여기 창문 열리는 라인이 되게 낮아요. 일반 차보다 더 낮아서 훨씬 많이 열립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. 이 3열도 어마무시한 개방감이 있는 이 파노라믹 글라스를 넣어줬습니다. 안에서 보면 밖이 너무 잘 보입니다. 그래서 안에 맨 뒷자리에 앉아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부분이 깨지는 결함이 생기면서 얼마 전에 조금 난리가 나기는 했었죠.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. 하지만 그 부분을 빼놓고 봤을 때 디자인적인 면으로나 개방감적인 면으로나 정말 어마무시한 창문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스타리아 자동차를 봤을 때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, 이 휠 사이즈입니다. 17인치 이 큰 차량에 지금 딱 보이시죠? 이 어마어마한 덩치에 보세요. 너무 작아요. 어마어마한 상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체가 너무 빈약한 겁니다.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으로만 봐도 약간 빈약해 보이고 승차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휠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후면 디자인은요, 사실 앞면의 모던함, 옆면의 좀 웅장함과 비교했을 때 뒷면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근데 뭐 엄청 크긴 합니다. 이 기다란 이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길쭉길쭉하죠. 저번 스타렉스와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기에서 압도하는 그런 스타리아 차량의 뒷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쉬운 게요, 수동이에요. 깡통이라. 요게 열린 거는 수동이고요, 닫히는 건 자동이긴 하더라고요. 물론 되게 느리게 닫히긴 하는데, 근데 물론 사실 이 차가 아이들도 많이 탄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고장이 나는 것보다는 그냥 수동으로 열고 닫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. 자, 내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. 이 시트를 참 보시면요, 11인승입니다. 그래서 앞에 3명이 사실 앉으실 수 있어요. 운전자 그리고 보조석, 중간에 아주 작은 보조석이 있습니다. 그래서 3명이 타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뒷자리에 2열에도 3명이 타실 수가 있고, 그리고 보조석을 이제 접을 수가 있고요. 그 뒤에 이제 3열에도 이제 2분이 더 앉으실 수 있고 떨어져 있고요. 그리고 맨 뒤에 4열을 보시면 또 3인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총 11인이 타실 수 있는 그런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
이 차는 아무래도 학원, 뭐 교회, 그런 단체로 많이 사람을 태워야 되는 그런 차들, 또 아이들이 많이 타는 차량이 될 거기 때문에 11인승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꽉꽉 채우면 11인승, 하지만 보조 의자 좀 좁히고 하면은 9인승으로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스타리아에 9인승도 있고 라운지로 조금 더 편안한 차량도 있긴 하지만은요, 이 차량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많이 태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줘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11인승 그리고 열별로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실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스타리아 차량의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2.2 디젤입니다. 디젤이기 때문에 딱 그 디젤 특유의 스타팅을 보여주고 있고요. 사실 제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운전할 일이 진짜 많았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이런 차량들이 크기는 정말 큰데 가벼워요. 되게 가벼워서 뭐 장점으로 보자면 생각보다 잘 나가고요. 뭐 단점으로 보면 당연히 너무 가벼운 느낌? 당연히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고 디젤의 이 진동, 핸들에도 올라오고 뭐 노면의 느낌 다 느껴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운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히 이 개방감입니다. 이 창 크기 좀 보세요. 진짜 크죠.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좀 바깥 세상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. 정말 탁 트인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, 제가 이 차를 딱 처음 올라탔을 때 느낀 게 좀 놀랬던 게 여기가 다 디지털화 됐어요.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제 여기에 계기판, 이제 운전 속도라든지 기본적인 운전의 정보가 여기 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적응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위치도 되게 좋고요. 상대적으로 스크린이 조금 작은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가독성이 좋은 편인 것 같고요. 요 센터페시아로 보시면 이제 내비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디지털로 공조기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을 먼저 꼽자면 지금 이 스크린이 4.2인치 생각보다 좀 길거든요.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이 운전석에서 조금 잘 안 보입니다. 이 내비 화면을 보시면 방향 여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디렉션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데 이쪽 편이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내비 보실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 컨트롤 자체는 되게 깔끔합니다. 이 3천만원 초반 그리고 2천만원 후반대의 이 출고가를 자랑하는 이 스타리아의 그 기본 깡통에도 이 정도 센터페시아라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. 확실히 스타렉스라는 그 옛날 그 정말 그 봉고 그 승합차의 느낌에서 약간 외부에 좀 세련된 미를 좀 더해주고 내부에도 신경을 좀 썼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그런 스타리아의 내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내부는 사실 스타리아는 이게 특히 11인승인데요. 2열, 3열, 4열 다 앉기에는 너무 좁습니다. 제 생각에 이 차량을 가장 그래도 효율적 있게 쓰시려면 7인 정도가 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차의 아무래도 장점이 그래도 승합차니까 버스 전용차로도 탈 수 있고 어디 멀리 가실 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일 텐데, 그렇다고 이렇게 좁게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7인에서 최대 9인 정도까지만 태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주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어젯밤에 그래도 올림픽대로 간변물로 차 좀 없을 때 그래도 한 70, 80까지 달려봤는데요. 생각보다 잘 나가요.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스타렉스 몰 때도 좀 놀랬거든요. 생각보다 잘 나가네? 근데 얘도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. 한 고속도로 100km까지는 되게 쉽게 나갈 것 같아요. 이 차가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태우는 용도가 넘버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장거리라든지 그리고 또 서울 시내 내에서도 되게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될 텐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이 차가 핸들이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승합차 안 몰아보신 분들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. 이런 큰 차일수록 좀 핸들이 가벼운 편이에요. 왜냐? 기본적으로 차량이 길고 크기 때문에 커브를 돌 때 크게 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차들은 이 핸들이 조금 더 가벼움으로 인해서 크게 핸들을 돌려서 운전을 해야
좀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거든요. 그래서 이 핸들이 가볍다고 해서 역시 싸구려 차다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이 차가 큰 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핸들이 가볍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핸들 4개가 나와서 말인데 핸들이 되게 차 사이즈에 비해서 좀 아기자기하고 좀 귀엽네요. 되게 크지 않아요. 근데 운전하기에는 상당히 편한 사이즈입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총평을 좀 하자면은요, 생각보다 승합차의 이 크기에 비해서 운전감이 나쁘지 않다. 약간의 운전 재미와 그리고 조금 속도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차량은요, 정말 이 궁극의 목적, 학원, 교회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라이벌 차량은 좀 없다라고 봐요. 가격대도 그렇지만 이 차량에 이루어져 있는 이 스펙이라든지 이런 감들은요, 카니발, 소렌토, 뭐 산타페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좀 독보적인 그런 스펙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차량이 뭐 엄청나게 고급지고 뭐 엄청나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이 차를 만든 목적답게 사용했을 때 이 차만큼 좋은 차량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은 스타리아 2.2 디젤 차량이었습니다.